큰딸의 침묵, 노부모 부양에 숨겨진 진실. 언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동생의 그 한마디에 수화기를 든 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간 홀로 어머니를 간병하며 쌓인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그저 그래, 알았어라고만 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침묵하며 모든 것을 짊어지고 누군가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경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노부모 부양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도 당장 부모님께 혹은 형제자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마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가족의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께서 낙상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는 회사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 가방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채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백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그 한 문장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응급실 커튼을 젖혔을 때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그 모습에 은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고령이신데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혼자 생활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는 오랜만에 동생들에게 단체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동생 민수와 대구에 사는 막내 지연. 두 사람 모두 놀란 목소리로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지만 은혜가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하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 미안한데. 나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대출도 받았고 회사에서도 프로젝트가 한창이라.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나도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 은혜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대신 병원비는 우리 셋이 나눠서 내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전화를 끊고 나자 병실은 다시 적막했습니다. 은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그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한때 이 손이 자신의 도시락을 싸주고 아플 때 이마를 쓸어주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비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병원 보호자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청하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의사는 퇴원 후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은혜는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의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을 은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님, 쉬운 결정이 아닐 겁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있을까요? 동생들은 각자의 이유로 물러섰고 어머니를 낯선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며 은혜는 회사에 장기 휴직 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진 기회는 멀어질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빠듯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큰딸로서, 아니, 한 명의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혜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혈압과 혈당을 재고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당뇨식이라 메뉴도 신경 써야 하고 삼키는 것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곱게 갈아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간단한 재활 운동을 돕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동작들을 따라하지만 어머니는 금방 지쳐하십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시 걸으실 수 있어요. 은혜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정작 자신도 그 말을 믿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전에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합니다.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거나 옛날 사진을 넘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머니는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아버지와 처음 만난 날 이야기, 은혜가 어렸을 때 이야기, 동생들 걱정하는 이야기. 은혜는 그 이야기들을 수십 번 들었지만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침대로 모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세면을 돕습니다. 밤 11시쯤 되어서야 은혜는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온전히 쉴 수는 없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시다 넘어지실까봐 귀를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라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늘 피곤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정신적인 고립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 초대는 모두 거절해야 했습니다. 미안, 나 엄마 봐야 해서. 처음에는 이해해주던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은혜는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거절만 하는 사람과 누가 계속 연락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옛 직장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혜야,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애가 내 자리에서 일하는데 너무 잘해. 너 언제 복귀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은혜는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엄마 어떠세요? 수고 많아. 민수는 항상 전화 통화로만 안부를 물었고 지연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병원비는 처음 약속대로 셋이 나눠내기로 했지만 매번 은혜가 먼저 청구서를 보내야 했고 송금이 늦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누나,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2번 넣을게. 민수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직장도 그만두고 하루 24시간을 어머니 간병에 쏟고 있는데 동생들은 돈 보내는 것조차 제때 하지 못한다니. 어느 날 밤 은혜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몇 달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으며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38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커리어도 포기하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오랫동안.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이불로 얼굴을 감싼 채. 그녀가 우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 고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외로움, 동생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은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그 한마디에 은혜는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지 반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은혜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휴직 중이라 월급은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가, 간병용품비,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은혜는 동생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좀 보낼 수 있어? 내 통장에 돈이 거의 없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도 지금 애들 여름 캠프비 내느라 빠듯해. 조금만 기다려줘. 지연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언니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한 거잖아. 우리는 반대했는데 언니가 고집 부린 거고. 왜 우리한테 계속 돈을 요구해? 그 말에 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그건 동생들이 모두 회피했기 때문 아니었던가요? 그날 밤의 침묵, 변명,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떠넘겨진 책임. 그 모든 것이 은혜에게는 어제 일처럼 선명했지만 동생들에게는 이미 잊힌 과거인 듯 했습니다. 지연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했잖아. 민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연은 태연했습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언니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게 엄마한테도 더 나을 수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은혜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은혜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나는 시설에는 절대 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은혜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시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는 전문 간병인들도 있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내 집에서 내 딸 곁에서 있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니? 은혜는 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는 며칠간 말수가 줄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혜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엄마한테 상처만 드렸잖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동생들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에게도 향한 분노.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각자 가족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1년 만에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고 은혜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누나가 잘 돌봐드리나 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은혜가 없었으면 엄마 진작 갔지. 그 말에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아.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식사 후 동생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었고 은혜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은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현실이라는 것을. 동생들은 명절에 잠깐 들러 어머니 얼굴을 보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무게는 여전히 은혜의 어깨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동생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혜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불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명절의 달은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지 은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지 9개월째 은혜는 어느덧 이 삶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적응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동생들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 밤새 깨어 계셨고 그럴 때마다 은혜도 함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셔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려 하셨고 은혜는 몇 시간씩 달래며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급히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 폐렴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령이신데다 면역력이 약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동생들에게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는 엄마 괜찮으시겠지? 내가 지금 출장 중이라 당장은 못 가라고 했고 지연은 언니 내일 아이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주말에 갈게라고 했습니다. 결국 은혜는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 곁을 지키고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어 하시면서도 은혜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이구나. 미안해. 그 말을 들으며 은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그보다 더 큰 고통 속에 계시다는 것을, 몸이 아픈 것도 괴롭지만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어머니를 더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가 나를 키울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내가 할 차례예요. 은혜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것은 분노나 후회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평온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 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믿음. 다행히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회복하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주말이 되어서야 병원에 나타난 지연이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많이 힘들었지? 진짜 미안해. 은혜는 지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대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와줄 수 있어? 지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언니.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쓸게. 집으로 돌아온 후 은혜는 문득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원봉사자나 단기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숨을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수요일 오후 은혜는 3시간 정도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시간이 은혜에게는 숨구멍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옛 친구에게 연락하고 때로는 그냥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은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매일 버티는 것 같아. 그냥 하루하루를. 친구는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넌 버티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는 거야.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 말에 은혜는 처음으로 자신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자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자신은 견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슈퍼마켓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바람 쐬고 오니까 얼굴이 환해졌네. 은혜는 과일을 깎아 어머니께 드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견디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은혜의 삶은 확실히 이전과 달라졌지만 그녀 자신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혜가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한번 걸어볼까?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낙상 이후 1년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스스로 걸으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요? 괜찮으세요? 은혜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비록 몇 걸음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너한테 침만 되는 게 싫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었어.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은혜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거실을 몇 바퀴씩 돌았습니다. 진전은 더뎠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고 식욕도 돌아오셨습니다. 몇 주 후 은혜는 동생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카메라를 어머니께로 돌리자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화면 너머로 민수와 지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엄마, 정말요? 대박이다 누나. 그 순간 은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매일 반복되는 일상,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이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가족관계였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을 본 후 민수가 은혜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그 후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 주말 동안 어머니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달라졌습니다.
2달에 한 번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은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은혜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쁘다. 은혜야. 엄마 살아있어서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은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가 계셔서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분명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은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견디는 힘, 그리고 사랑하는 힘을. 물론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고, 은혜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이제 알았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매일 최선을 다하며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하셨는지 금방 잠드셨습니다. 은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해내고 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해내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바람에 실려 어머니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일도 우리 함께 잘해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이제 알았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 힘들고 고되지만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은혜는 그 별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그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도 지금 이 순간 은혜처럼 침묵 속에서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를 모시는 일, 그것은 단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하는 몫입니다. 돈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부모님께 혹은 형제자매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떠세요? 뭐 도와드릴 것 없어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면 그 무게는 조금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